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로 벌써 한 2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 지났나요? 보름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전히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역 남부에서는 치열한 전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인명피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 측으로 볼 때는 한 100명이 훨씬 넘는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통치와 관련해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아마 드문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번 사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제 의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자 지역의 하마스 정파 그 핵심 책임자죠. 야히야 시나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동안 이제 그 배후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최종 의사 결정자고 10월 7일 그 기습 공격을 총지휘한 설계자고 책임자인데, 드디어 이제 나타나서 이집트도 가고 그러면서 향후 전쟁, 종전을 위해서 지금 인질을 담보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마스로서는 이번 현재 상황이 점점 위중해지고 있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반증인데요. 여전히 인질은 한 130여 명 정도 억류하고 있고, 이들을 무기로 종전을 좀 하고자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아주 여전히 단호합니다. 이거는 인질을 아마 희생을 각오를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전체의 안전, 전망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 승리라는 것은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 과격 정파의 뿌리를 뽑는 거다, 발본색원하는 거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전해볼 때는 과연 네타냐후의 그 결심이 얼마나 단호할까, 그렇게 좀 의문시해서 봤는데, 역시 아주 결연한 의지로 지금 하마스 공세를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동조하는데 전통적인 미국의 입장이죠. 근데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친팔레스타인계 반 유대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성격이 좀 옅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두둔하는 그런 입장을 좀 많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반적인 그 트렌드 기조와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해리스 부통령은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민주당 내에서 반유대 성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그걸 좀 반증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영내 상황을 전반적으로 또 봐야 되는데요. 무작정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가자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사일 로켓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그 공격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 언론들은 왜 이거를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단호하게 대처를 해라, 그런 반론이, 불만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멘의 후투죠. 후투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상선을 대상으로 지금 그 공격을 벌이고 있고, 특히 미군 함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쪽의 정세가 홍해 수역의 정세가 불안전하니까 이 상선들이 다 남아공 남단의 케이프갓을 휘망봉을 경유해서 가서, 이로 인해 가지고 물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비용이 좀 증가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그 문제가 좀 파급 효과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빨리 이거를 좀 종전시키든지 좀 온건하게 저강도로 공격을 하든지 그런 걸 바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저강도는 좋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하마스 무장정파의 발본색원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핵심 정책 목표다. 그래서 엊그제 네타냐후와 바이든 간의 장시간 그 전화 통화에서 결국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만은, 미국도 이스라엘의 그 대하마스 강경 입장을 꺾지는 못했다.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관련돼서 지금 이스라엘 측은 앞으로 현재 상태로 거의 시나르 하마스 순회에 심장부까지 군사력이, 이스라엘 군사력에 집중 접근하고 있다, 포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앞으로 수개월 내에는 이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스토리가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막대한 인명피해, 민간인 피해, 그리고 인질에 대한 안전 문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세계 여론을 자극하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거는 자기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하마스를 놔두면은, 현재 가자 지역의 하마스는 그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정도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기 생산 시설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를 놔두고서 다시 미봉책으로 덮어놓고 종전을 하면은 다시 제2의 제3의 기습 공격이 나와서,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이 상시적으로 불안전한 상태로 놓여지게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막론하고서도 하마스를 이번 기회에 분쇄해야 된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쟁은 과연 얼마나 빨리 이스라엘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하마스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안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로 오늘은 여기까지고, 새로운 뉴스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